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과 2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된다. 요약집을 누구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1, 2를 이렇게 딱 해놔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너무 눈에 딱 띄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필수는 이걸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딱 띄네요. 1번, 2번은 필요적 사항, 나머지는 임의적 사항. 1. 건축물의 용도 제한 포함되지 않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 필수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필수죠?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필수죠? 대통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할 만큼 중요도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묘지공원도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 이런 정도 했는데 그거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안 했고, 건축물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등등 해놓고 점점점 해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출제원들이 뭐 상상해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출제할 만큼 성의가 있지 않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근데 1, 2번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제 밑줄 친 것들이 보통 이것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후보. 건축선에 관한 사항, 교통 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포함? 그렇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말, 뭐 꼭 구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법에서도 어디는 돼야 된다, 어디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읽으면 됩니다. 환경, 경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또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주거지역끼리, 공업지역끼리 변경하는 사항 이런 거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있을 수 있죠? 당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그런 용도지구 단위 계획 정했을 때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쪽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막 생략하겠습니다. 출제하는 사람도 그건 고려해서 낼 거니까. 다음에 7. 대문 담장 등의 형태나 색채, 간판의 크기나 형태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이유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를 변경할 때 어디에 맞아야 돼요?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맞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런 것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 설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다. 너무 당연히 맞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 설치 못하게 했대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종근생이 되는데 목욕장은 일종근생이거든요. 일종근생이 되는 용도 지역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을 금지했어요. 여기서 용도를. 그러면 목욕장 설치할 수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너무 맞는 말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목욕장을 금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저분한 사람은 뭐였는지.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돼 이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완화하는데 도시역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그것과 연동해서 완화를 시켜줘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거 아닌 예외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자, 공공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완화하는 것도 하나 있고 뭐 개발진흥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공시설 부지와 연동해서 완화하는 것 그것만 먼저 국한해서 보면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공식을 보면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먼저 공식 보고 기본적 그 예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칠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A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에요. 그 밑에 설명해놨죠? 그 곱하기 대괄호 안에 1 하는 게 있죠. 만약에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60이면 60 곱하기 1 하라 이 말이잖아요. 60은 일단 줘야 되겠죠? 그리고 60에다가 대괄호 안에 더하기 그 분수식 있는 거, 그 분수식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1 더하기 원래 대지 면적분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수식.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거의 현실에 서먹지도 않는데 뭐하러 공부하냐 막 공부를 해 막 그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수학이 싫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분수를 모르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얼마 분수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도 공부하잖아요. 주제 알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하거든요. 주제도 알고 분수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객구역 보면 다시 여기가 지구 단위 객구역인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대지가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완화하게 되면 이 기반실 부족하니까 기반실에 관한 배치와 규모에 대해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를 얘가 현재 4m인데 6m 도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6m 도로 만들려면 도로 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내가 도로 부지를 이만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20제곱미터를 도로 부지로 제공했어요. 그럼 여기에 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도로 부지가 제공이 되면 여기다 6m 도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건폐율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만약에 60%가 적용되는 지역이었다, 현재.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아까 공식 자체는 이렇게 됐었어요. 해당 지역의 건폐율 곱하기 1 더하기 해당 지역의 대지 면적 100분의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100분의 20 이렇게 해서 이것만큼 완화한다. 그러니까 60 곱하기 6, 1 그러니까 60 이거는 60 더하기 60 곱하기 풀었으면 100분의 20 5분의 1인가? 5분의 1 그러니까 65로 나오면 얼마야? 15 되나요? 10인가? 12, 10이 되죠? 12 그럼 이제 이건 72%가 여기에 적용된다. 이건 여기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참고에 있는 제공하는 부지 면적 하는 데서 있는 것은 그 설명이요. 제공하는 면적을 산정할 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그 대신에 제공하는 그 토지 대신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양수받은 면적은 뺀다. 그치? 이 사람이 여기 도로 만들어주면서 20제곱미터 줬죠? 근데 이 뒤에 이렇게 작은 길이 있었는데 이 도로가 얘가 커지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럴 수 있죠? 용도 폐지. 용도 폐지되면서 얘를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줬어요. 10제곱미터를. 그러면 이 사람은 순수하게 100에서 얼마를 희생한 거예요? 10 희생했죠? 용도 폐지되는 분 내가 제공받았으면 이거 빼고 100분의 10 해서 그만큼 완화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66이 되겠죠. 완화되는 것이.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이제 이거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을 구하시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요건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정도 여기서 빼는 건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 밑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 20제곱미터 토지만 제공한 게 아니고 아예 여기다가 이런 경우는 없겠죠. 아예 여기다 도로 포장을 했어요. 도로 포장. 도로 포장하는데 1억을 지출했어요. 1억. 근데 1억을 가지고 여기는 20제곱미터의 토지를 살 수 있는 돈이래요. 1억이. 만약에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들여서 20제곱미터 도로 포장까지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토지를 얼마만큼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나 땅이나 같으니까 40제곱미터만큼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0은 그냥 줬고 여기다 20제곱미터의 땅값에 해당되는 만큼의 여기 도로를 설치했는데 그 도로 설치 비용이 10제곱미터 또는 20제곱미터의 땅값에 버금간대요. 그럼 이 비용을 땅을 제공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에 간주해서 공공시설 부지를 보니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밑에 그 말이 있을 겁니다. 양말 2번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때 들으면 숫자가 단순하지만 숫자는 거듭하면 할수록 어렵고 치고 이런 것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게가 설명을 해서 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있는 양말 2번은 공식으로 절대 안 나오고요. 이렇게 그림 문제로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서술 문제로 나오는 것이고 예 정도까지는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건폐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100분의 20 하면 돼요. 100분의 20 곱하기 60. 그거 더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받았어요.
이것이 있으면 이걸 빼고 이제 그만큼 완화시키면 된다 하는 정도까지 보시고, 이것도 물론 이제 서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용적률 계산은 우리 제가 이제 유학집에 안 해놨는데, 용적률. 이게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높이가 80m가 허용된다. 그러면 100분의 20을 제공했잖아요. 그럼 80 곱하기 100분의 20. 물론 여기다가 이제 원래 있는 80 더해줘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기로 하시고 계산은요. 똑같습니다. 높이는. 높이 똑같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그냥 숫자도 똑같이 해요. 여기 60m 허용돼요. 그러면 60 곱하기 100분의 20 해서 나중에 72m가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높이는 그러니까 건표율하고 완화되는 게 똑같아요. 이제 여기 기준 자체가 다르면 끝날 때 답은 다르겠지만 도출하는 공식이 똑같다 이겁니다. 높이는 안 중요한데 공식이 똑같으니까 말한 거고, 건표율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요. 훨씬 많이. 용적률. 용적률이 만약에 여기서 300%가 허용되는 곳이라고 쳐요. 자, 300%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얼마를 제공했어요? 20 제공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많이 들어. 이거는 건표율 완화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얘보다 더 많이 완화돼요. 여기다가 1.5 곱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20을 빼줘요. 아까는 그냥 100분의 20인데 그거는 20을 또 빼서 80분의 20이니까 숫자가 훨씬 커져요. 이렇게 해서 이거만큼 300에다가 더해서 이렇게 합니다. 플러스 이제 이거 나온 것만큼 이제 완화되니까 여기 1.5를 곱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완화가 돼요. 이제 용적률은 제가 이제 유학집 안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 자 일단 건폐율 완화되는 것 어느 만큼 이 대괄호 공식 보지 말고, 이건 공식이 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유학집에 해놨지만 이제 그냥 기본 풀이식은 더 쉽게. 자, 여기가 60%라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죠?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원래 대지 면적분에 제공하는 걸 바로 노란색 붓고 제공하는 대지 면적. 간단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원래 있는 A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공부는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건 플러스 되는 것만 써놓은 거니까 유학집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원래 공식을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12가 나왔어요. 근데 12% 이러진 않겠지, 이제. 그러면, 60이다. 12 더해서 72 이 정도를 하겠지, 이제. 다음 페이지. 네모 밑에부터 볼게요. 외괄호 3번. 도시적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완화되는 건폐율은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50% 초과할 수 없고, 용적률은요?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이 완화해도 현재 용적률이 300인데 700 이렇게 부술 수 없어요. 많이 줘도 600. 현재 건폐율이 60이에요. 60인데 95 줄 수 없어요. 90까지 줄 수 있어요. 150%니까 그때까지 완화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위에 있는 데모는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거, 기본서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새로 이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게 있어서 소개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한 거니까. 부설 주차장은 뭐 한옥마을이라든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할 때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몇 %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건 도시적과 관련된 게 봤고, 도시 외의적에 국한된 내용을 볼게요. 도시 외의적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150%. 그리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주 뭐 기본적인 이 정도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것들을 자꾸 이제 내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구석에 있는 걸 물어보는데,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역시 도시 외의적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완화할 수 있죠? 너무 당연하고요. 도시 외의적에 개발진흥지구 있을 수 있죠? 도시 외의적이 있을 수 있죠? 그 개발진흥지구에는 건축물의 용도 완화할 수 있어요. 완화할 수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계획관리적이 있을 때만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은 동그라미 2번이고 예외가 동그라미 2번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지분에 낼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나 연립을 건설할 수 없다. 이것만 딱 내지 않고 그게 나오면 바로 밑에 지문에 다만 계획관리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외의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해요. 아파트나 연립은 원래 도시의 지역이 안 되는 건데 어디에 있을 때는 될 수 있다? 계획관리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는 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냥 딱 한마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나 연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개발진흥구 빼고, 그냥 개발진흥구 빼고 어디에 있어? 무슨 용도 지역에만 돼요? 계획관리죠. 다시 그냥 단순하게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하다 그런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안 돼요. 용도지역상. 근데 이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재정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읽어라는 거예요. 이제. 자, 동그라미만 다시 봅니다.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 빼도 돼요. 그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자, 계획관리적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읽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더 요약집에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 써놔야 돼요. 그렇게 엉터리를 쓸 수 없거든, 그래도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자, 계획관리적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관리적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말한 식으로 표현 안 돼, 시험에서는. 개발진흥지라는 말 분명히 써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찾아서 답을 처리하라 이거예요. 물론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관련해 나와서 뭐 또 나올까 싶긴 한데,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도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150, 200. 자,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지구 단위 계획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연립 이게 관련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자,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도시외의 지역은, 그리고 이제 도시외지역에, 해당사항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번 답으로, 해당사항 없는, 29회도 나왔어요. 해당사항 없는 걸 도시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높이를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하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말하겠지만, 그것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거 찾으라고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석한 결과, 지구단위 계획에서 만약에 어렵게 된다 그러면 뭔가 똑같은 게 안 돼요, 이제. 똑같은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 틀리라고 낸 것들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 나올 후보가 제가 볼 때 36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안 할 건데, 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개발진흥지구에서 맨 위에 또는 공동개발에 따른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자,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20%. 어디에서요? 개발진흥지구나. 자, 네모안인 양괄호 1번. 도시역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당해 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자, 도시역에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잖아요. 용도지구는 개발진흥지구도 용도지구 일종이죠?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그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내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그것에 연동해서 완화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120%까지 공짜로 줄 수 있어요. 어디에? 개발진흥지구에. 그 말이에요. 자, 개발진흥지구. 도시역에 한번 알려줘요. 자, 개발진흥지구에 용적을 얼마 완화할 수 있다? 120 완화할 수 있어요.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그냥 개발진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자, 120. 그렇지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아까 공공시설 부지 제공했을 때, 개발진흥지구 때 다 합해도 2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냥 공짜로 120을 줄 수 있다는 말이고. 자, 얼마 줘요? 120.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광별별시장구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개발하면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게 두 개의 필지가 있어요. 여기 건축물 하나, 여기 하나, 이거보다 여기다가 큰 건축물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토지를 경제로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이거 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시장군수가. 그랬더니 그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기특하다. 120%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1. 지구단위 계획의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하나의 건축물을 크게 건축한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얼마 완화하죠. 120까지 또 완화를 시켜줘요. 근데 사람들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라고 해도 싫잖아요. 내 거 내가 하고 싶고 뭐 옆에 사람 같이 하고 싶겠어요. 잘. 근데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요. 20%를 공짜로 얻는데 월세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럼 좀 싫어도 하겠죠 이제. 그죠? 공동개발 도모하는 거예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에 합벽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합벽 건축은 건축 벽이 딱 붙어서 공동으로 쓰는 것 아니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합벽 건축하는 거예요. 합벽 건축. 벽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쓸모없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합벽 건축하게 되면 그럼 그 지역의 토지를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좀 싫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유도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가 떨어져 있으면 토지의 그 경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에도 용적을 얼마까지 완화해요? 120%까지. 지구 단위 계획에 주차장이나 보행자 통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네요. 연상할 수 있죠? 훨씬 더 유용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 3대를 쓰는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6대를 쓰는 공간, 똑같은 면적이라도 2개가 있으면 한 7대를 주차장을 주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3대씩 따로 하게 되면 출입구는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곳에 쓰게 되면 출입구 하나인데 그 똑같은 면적이면 뭐 6대가 아니고 8대, 9대도 만들 수 있죠.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죠? 통로도 마찬가지고. 각 건축물별로 통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뭐 그 10평씩 잡아보면 같이 쓰게 되면 12평이면 같이 만들 수도 있겠죠. 토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그리고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 이건 이제 하나의 건축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다 보면 훨씬 더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다시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틀리게 안 할 거고요. 2필지를 이제 이렇게 하나의 뭐니까 그 여러 사람이 함께 뭔가 토지를 이용해요. 그럼 훨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용적률을 얼마까지? 120. 용적률 120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적률 120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알 수 있는데 자 같이 2필지에 하나의 건축을 한다. 2필지에서 동시에 건축한다. 합벽한다. 합벽. 뭔지 몰라도 공동으로 이용한다. 주차장, 보행자, 통로 같은 거. 됐죠? 자, 하나의 필지에 2개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용적률 120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의 건축물에 2개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의 토지에 혼자 쓰는 건 지가 알아서 하면 돼요. 지가 알아서. 그건 토지를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가 최대한 알아서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이용하게 되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상적으로 여기 뭐 토지가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이용하게 되면 이 사람 찔끔 하는데 같이 이용하면 훨씬 크게 해서 여유 공간을 훨씬 여기 그 평내 후평을 훨씬 여유 있는 공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 합벽, 동시, 하나 이런 공통적인 있잖아요. 글자는 다르지만 연상할 수 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군세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하는 말은 그냥 알려져요. 또 공동개발이라고 서 있죠? 그러니까 2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나의 건축물. 2필지란 말이 전제하고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그 다음에 무슨 벽? 합벽. 벽을 딱 붙여놓으면 훨씬 공간이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합벽. 주차장 보행자를 어떻게 사용해요? 공동. 그리고 건축물을 둘이 사는 필지에서 어떻게 건축해요? 동시. 하나의 필지에서 내가 건축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게 되면 그 공간 디자인 설계 같은 것들이 이제 서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용하지 못하는데 함께 하다 보면 서로 항의해서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때는. 자, 연상에서 예문이잖아요.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 제가 자, 이 정도 한번 정리해서 너무 어려우면 안 하겠지만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했습니다. 개발진흥기구 까먹어도 양말을 입은 것을 쭉 보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말이 나오면 120%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험장에서. 실효 고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3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동안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우리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위반 제한에서 우리의 수건사업, 아파트 하게 할 수 있어요. 하게 했어요, 이제. 지구단위 계획, 아파트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땅값 올라가니까 올라간 땅값 대출받아서 놀러만 다니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적사업 착수해야 돼요. 몇 년?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5년 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3년.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37페이지. 금방 했는데 금방 해도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막 해야 되고 그냥 반복하는 무한 반복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답이 아니고 생각했나 했죠. 몇 년이요? 5년.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준비기간 몇 년 줘요? 자, 그럼 건축법부터 할게요. 건축허가 받았어요. 다 이제 모르니까 또 해야 돼. 다 계속 해야 돼. 건축허가 받았어요. 몇 년 준비기간 줘요? 2년. 2년. 신고는 건축물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신고하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1년. 공장은요? 혹시 알아요? 공장은 좀 클 거 아니에요? 3년.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은 몇 세대 이상이에요? 30세대 이상. 많잖아요. 몇 년? 5년. 아, 30이니까 3년? 5년. 주택법은 이제 나중에 또 그 해당 파트 보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 다 해버리자. 이거 맨날 까먹으니까. 주택은 30개 이상인데, 한 개 할 때 2년인데, 30개인데, 5년죠, 5년.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5년. 여기도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어줬잖아, 지금. 아파트 같은 거. 대규모 큰 사업에 대규모 큰 사업. 몇 년 줘요? 5년. 그래서 5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면 그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또 관련이 좀 돼요, 이렇게. 대규모 공사는 5년 줄 수 있어요, 이제. 그 연계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고, 이제 관련해서도 하면 이제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도 같이 이제 외우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자, 고생을 하셨지만 남은 게 있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문제. 아직 안 봤어요? 복습 문제 빨리 풀고 한 5분 정도 우리 원장님 지시사항 중요한 것들 체크하는 거 하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맨날 국방부 장관 지휘 서신 맨날 했는데. 자, 1번 도시공계획설 틀린 것은 도시적에서 기반시설인 주차장, 폐차장, 도시공관리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맞네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통, 수중, 연례 모두 수용돼야 하고요. 가스관, 하수관은 경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 하수관이 수용되어야 한다 해서 틀렸어요. 광역시설은 광역하게 되면 둘 이상이 관계되는 게 광역이라고 있죠. 관계, 특광,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 객설 결정이 고시됐습니다.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됐는데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맞죠? 약간 문제도 각색이지만 작년에는 4번을 답으로 처리해서 문제를 제가 복수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안 하고 그냥 맞는 말 했어요. 이제 자, 지금 답은 몇 번이요? 2번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때그때 바꾸다 보니까 제가 실수도 가끔 나와서 오타도 있는데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기본서나 문제집보다는 오타가 더 적을 거예요. 제 거가 판매되는 그 기존의 출판서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 2번 옳은 것은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았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맞죠? 그리고 특광시장 군수에게도 알려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알리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는 좀 잘못 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광 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틀렸고. 2번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고 토지에 위치한 건축물, 정착물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당연히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떠갈 수는 없어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시 계획이 근데 인가가 있네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이제 됩니다.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맞아요? 2년. 지방공사는 매수대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누구만 돼요? 지자방자치단체. 이게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이죠. 그러니까 도시군만 발행할 수 있어요. 도시군만.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니까 도도 발행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말한 거예요. 지방공사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3번.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틀린 것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있어요. 그 구역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일부만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3번. 시장군수가 위반했습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해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네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공만 해야 되는 시공. 그냥 공원. 그 제가 천천히 뛰어서 한번 거예요. 개도시,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그냥 공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맞네요. 4번.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해야 하는 지역은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지정할 수 있다.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예,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대요. 시공 30만.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정할 수 있다. 도시 편입은 할 수 있다예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5년 됐네요. 5년. 지정할 수 있다. 5번 틀린 것은 사업시설 도시군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3층 이하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업을 해요. 4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분은 뭐가 틀렸죠? 맞았다는 분은 뭐 다 맞으니까 맞았다고 하실 거고. 뭐가 틀렸어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국가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지방자치단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안 그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이제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틀리면 너무 억울하죠. 자, 이제 마지막 아시죠? 자,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똑같은 지문이 있네요. 4번은 맞고. 5번 도시군 관리 위반권자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를 위한 위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요. 장 3, 2, 4. 위반이니까 3개월. 해제 결정은 2개월. 이거는 해제 결정이 위반 결정. 우리는 도시군 관리는 두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반하는 절차, 위반. 그리고 결정하는 절차.
그리고 입안권자가 입안할 거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구리시를 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구리시장이 이걸 하는 거고, 경기도지사가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시장은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알려줘야 되고,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 알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6번 틀린 것은 국장시도지사 대도장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맞죠? 얘네들 인가할 필요 없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지역이나 또는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한국 무슨 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면적 3분의 2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들렸죠? 실제 시험은 이 숫자도 틀리게 하는데 이 숫자가 암기할 필요가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말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맞는 말 보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서 민간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즉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민간이라고는 안 나오고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또는 지방이전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하는 것들은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겁니다. 어쨌든 공공시행자 아닌 자들은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 똑같은 문장이 맞는 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소개를 한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도시개발 사업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이런 식으로 또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를 어쩔 수 없이 알기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몰라도 돼.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사업이 둘 이상의 특방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하면 되겠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은 그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에 송부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옳은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선, 그리고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틀렸네요. 건축선이나 교통은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군수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군수가 직접 결정 고시하고 이 경우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 거니까. 이거는 원래 자기 독자적인 권한을 줬잖아요. 얘한테. 너 이거 네가 해. 그러니까 지형도면도 도지사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의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이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만 맞고. 5번도 주민이 위반을 제안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날이 아니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8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뒤에 있는 말은 안 읽었지만 강의는 안 했지만 이런 말로 하면 그 정도 알겠죠. 몇 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몇 년에? 1년에 1회 이상. 5년은 뭐예요? 관리계.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고. 안전점검 5년 너무 길지 않겠어요? 가스관 이런 것들, 수시로, 어쩌면 5년 너무 길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지목이 전답 과손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물론 이거 말고 이제 해제 위반 신청 같은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그냥 하는 거예요. 대가 아니어도 돼요. 해제 위반 신청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매수 청구는 대만 돼, 대. 그래서 좀 말은 불쾌하지만 10대 매수 이렇게 10대 매수. 매수는 뭐만 돼요? 대만 돼, 대만.
10년 지나면 대대에서 매수 성공. 다른 것들은 토지 소유자인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한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남양주시가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서관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예를 들어준 것이 그걸 한 3번 예를 들었는데 까먹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100번 했는데도 까먹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할 때 초단만 할 수 있는 거고,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러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제한 우리들 받으라고 한 거예요, 기본 원칙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아까 말한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 중개사 공부하니까 공부하니까 너무나 머리가 뜨거워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에서 조용히 공부하라. 도서관 만드는 건 돼요. 근데 우리 개인이 독서실 만들고 싶어, 거기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단독주택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도시군 계획서는 용도적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어렵듯이. 그래서 예를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이때. 자, 그래서 3번은 틀렸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기 위반하는 경우에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이미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 평가돼서 제가 그냥 그런 비유적으로 했죠. 1등급 평가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도시군 관리기 위반할 때 굳이 토지 적성 평가 안 해도 얘는 품질 우수 등급 받았는데 뭔지 이미 개발해도 좋다는 평가 받았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위반할 때도 그렇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죠, 취지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기 지어졌네.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를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지정해줬잖아요. 네가 내일 대신해 지정해줬어요. 그럼 얘가 하는 행위는 얘가 하는 거, 얘가 행정청이.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했다, 아니면 지방공사가 했다 해도 걔들이 행한 처분이 만약에 있다면 걔는 행정처분으로서 성격을 가진 거예요. 얘 행정청을 대신해서 하는 거거든. 순수한 민간사업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 건축물 내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창고를 짓다가 옆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개인 간에 민사소송이 되는 거고, 행정기관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행정소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 되기 전에 간이한 절차가 행정심판이거든요. 행정심판할 수 있다.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지가 할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일은 행정행위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아는 분이 많은데 아직 틀린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렸어요.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한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심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제가 예를 금방 못 들었어요. 공부를 더 연구해야 돼요,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생각나면 한번 하겠는데, 어쨌든 사실행위는 행정심판하는 게 아닌데, 이제 법률적 효력 있는 행위 있을 수가 있어, 이제.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심판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맞고, 없다 그러면 틀렸다 하세요. 어려운 사람은. 여기 이제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데, 그건 아주 초창기 때 그냥 나왔던 거고, 우리 시험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법조문에 있지만, 좀 전에 말한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행정심판할 수 없다는 말이 법에 없어요, 그 말은 아예. 근데, 그 행정법의 이런 원칙에 따르면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법에 있는 말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행정법 문제예요, 그냥. 행정 공무원 시험 보거나 얘네들 문제이지 나온다 하면. 여기는 이제 법에 그냥 있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법조문에 하나 있어요. 이제 있으니까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자, 있다 그럼 맞고, 없다 그러면 틀렸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9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구 설치 공사를 끝내면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위치나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의 종류 등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제 공동구
전문 예정자들이 알고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스관 같은 걸 갖다 묻어요. 이제 오면 이제 통지해줘야 되고,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라고 했죠? 몇 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역시 협의 심의하고 공동협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틀린 게 뭐였지? 틀린 거 찾는 거죠? 개별 통지 맞고 1번. 공동관리 안정을 미리 협의 심의 맞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도시군 계획을 4번 틀렸지. 4번 그냥 북쭉 읽다.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가 있을 때가 아니고 뭐가 있을 때? 자, 용어 가지고 그냥 외우지 말고 제가 말했잖아. 이게 사업인정 고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공익사업이니 이제부터 해도 좋다. 이게 사업인정 고시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대답은 했지만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공관리 결정 고시 있어봐야 아직 한참 있어야 사업하는 거예요. 19년 11개월 있다 할지도 몰라요. 이때 수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절차를 말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고, 안 되면 나중에 또 외우고 이제 할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씩 다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